팬덤 정치로부터 비롯되는 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를 좀 묻고 싶은데요. 이제 좀 강성 지지층 분들, 가령 뭐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나 개딸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일 텐데 어떠한 어떤 해결책이나 접근법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태극기하고 개딸들 문제죠. 강성 지지층이 양쪽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뭐 무조건 아무리 틀려도 잘못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민주당에 가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어떤 의혹을 받더라도 지지하는, 심지어 고인한 국회의원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더구만요. 그게 그냥 무조건 지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무조건 믿고, 우리가 야당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당 때는 완전히 그냥 말 바꿔도 그래도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고,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양당에 다 있고, 특히 양당의 골수 당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저는 한 가지 좋은 현상은 뭐냐면, 그렇게 강성 지지층의 서로 완전히 사생결단식으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런 정치에서 진짜 염증을 느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중도층, 무당층이 되고 있고, 그게 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을 제외한 국민들이 그럼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상당수 국민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신다고 봅니다. 다만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뜻을, 아까 제도와 이렇게 청년정치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정치에 힘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중도무당층 사람들, 특히 그분들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많고 젊은 층에 많아요. 그분들은 특별히 내가 1번에 노예가 될 것도 아니고 2번에 노예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정치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지금 제도로는 안 되는 거죠. 중도무당층이 더 선호할 만한 그런, 예컨대 제3의 정당이나 제4의 정당이 생기고, 그런 정치 세력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라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은 그게 막혔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저하고도 관계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국민에서는 지지도가 나오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원들한테는 지지도가 안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당원 당규 바꿔 이래가지고 무조건 당대표를 뽑는데 100% 당원으로만 뽑으면,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오래 하신 분들의 생각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딱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민주당도 100% 당원들로 대통령 후보 뽑고 100% 당원들로 당대표 뽑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걱정하는 양극단의 진영 대립이 심각한 이 정치가 하나도 안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같이 정치하는 사람은 격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찍히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내년에 전부 다 이제 눈치 보고 납작 엎드렸는데, 저는 공천 안 줘도 좋다. 줘도 할 생각이 잘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요즘 자유롭게 살면서 할 말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저항을 할 줄 알아요. 저항을. 옳지 못한. 그래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려가지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이런 사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싫어가지고 민주당을 쳐다보는데, 거기도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이쪽은 이쪽대로 옛날의 아주 올드한 그런 보수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정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양당이 당원이 문제죠, 결국. 당원이 문제인데 그 정당에 당원 가입하는 거 다 자유고 당비 내면 책임 당원 되는 거고 그런데 당원이 문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누군가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정당제도, 선거제도가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로 걱정하시는 그 뿌리하고 직결된 게 그 나라의 정치적인 제도고 그 안에 선거제도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 정당제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대선거구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노무현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그 나라 정치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하려고 그러다 대통령이 돼도 못한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잘못된 정치가 수십 년간 너무 누적이 돼서 87년 이후에 벌써 36년이 지났는데 너무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라는 게 도대체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정치를 안 하실 거면 결국은 아까 이야기하던 민주시민으로서 보이스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잘 보시고 정치가 그런 개혁을 정치인들이 좀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의 정치 그것만 바라보는 정치가 늘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저항을 하고 불이익을 받지만 늘 문제를 고치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그게 청년 정치인이든 누구든 나이 많은 정치인이든 그런 개혁 의지는 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선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답답한 답변이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그만할까요? 오늘 끝까지 자리 남아 계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